자, 그 양자 이론에 대한 것을 기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자기파 파동을 양자 물리학 혹은 양자 광학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이제 해밀토니안을 이제 찾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해밀토니안이 이런 형태의 꼴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전자기파는 이와 같은 진동자들의 집합,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하모니 오실레이터, 적어도 수학적인 꼴은 조화 진동자의 이제 에너지식이고, 그 에너지가 그냥 단순 합, 그러니까 커플링 없이 단순 합으로 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하모니 오실레이터들의 집합으로 총 에너지가 주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K하고 란다는, K는 웨이브 벡터고 란다는 폴라라이제이션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평광에 대한 인덱스. 인덱스가 뭐지? 아니, 우리나라 말로? 첨자가 아니라 인덱스는 첨자가 뭐지? 첨자가 뭐지? 잘못했어요. 다 같이 모르는구나. 자,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지시하는 거잖아요. 지칭하거나 지시하는 거. 지시자? 지시? 아니, 도대체 한국말 색인인데 색인이란 말이 굉장히 낯선 단어 아니에요? 나는 낯선 단어를 싫어해. 아니요, 지표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걸 뜻하는 말과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싫고. 됐어요. 그 인덱스라고 해도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죠? 됐어, 알아들었으면 됐지.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원래는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전기장의 에너지 밀도, 자기장의 에너지 밀도를 전 공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전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총 에너지가 되겠죠. 전자기파의 총 에너지가 이제 이와 같은 꼴이 돼요. 근데 저렇게 표현한 방식은 우리가 벡터 포텐셜의 K, 웨이브 벡터 K의 성분, 이렇게 벡터 포텐셜을 플레인 웨이브 익스펜전을 하고 K 벡터의 성분 벡터, 그러니까 아니 K 성분 벡터를 좀 전에 쓴 것처럼 이제 이렇게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고, 이건 첫 번째 폴라리제이션, 그거의 수직인 평광에 대해서 각각 독립이니까 각각 표현한 거고, 이제 요 항만 보면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를 이제 각각 X, P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썼을 때 이제 대한 것은 이렇게 벡터 포텐셜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로 이제 에너지가 결정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하모니 오실레이터 진동자의 단순 집합이니까, 독립적인 진동자들의 단순 집합이니까 이제 양자화를 할 때 그 고전 역학에서 하모니 오실레이터에 대한 것을 양자화한 디락 퀀타이션을 이제 똑같이 적용해서 쓰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안 했던 거죠. 네. 내가 이걸 아직도 여기 요 프라임은 란다 프라임에 붙은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X라는 벡터 포텐셜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이제 옵저버블 관측량으로 보고, 그 관측량을 전부 다 관측량 연산자로 이제 다 변환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두 컨주게이트 베리어블인데 지난번에 뭐 질문을 했지만 필드 티어리에서는 이제 컨주게이트 베리어블들이에요. 이 컨주게이트 베리어블들은 이제 포아슨 브라켓 릴레이션에서 그 오르토고널리티 일종의 그러니까 포아슨 브라켓 릴레이션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K 란다, K 프라임, 란다 프라임이 각각 K, K 프라임 같을 때, 란다, 란다 프라임이 같을 때만 얘가 1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K하고 란다가 그 어느 거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진동자를 지칭하는 거라 서로 독립이란 얘기도 했으니까 이제 서로 독립이 돼서 아무 이제 퍼슨 브라켓 릴레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0이 되고 같고 서로 컨주게이트인 X하고 P일 때만 여기가 1이 되는 그런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P가 과연 이제 컨주게이트 모멘텀에 해당하는 항이냐? 그러니까 필드 티어리를 했을 때 라그란지안을 쓰고 라그란지안을 쓴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벨로시티로 미분을 하면 컨주게이트 모멘텀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하잖아요. 컨주게이트 모멘텀을 정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치와 관련된 위치와 이 컨주게이트 모멘텀이 포아슨 브라켓 릴레이션을 만족한다. 캐노니컬 베리어블들이고 얘네들이 포아슨 브라켓 릴레이션을 만족한다라고 이제 전개를 해요. 그랬을 때 얘가 과연 그렇게 정의한 그 캐노니컬 모멘텀에 대응되는 필드 티어리니까 조금 다르긴 하겠죠. 약간 다르긴 한데 어찌되었든 그 개념적으로는 얘가 컨주게이트 모멘텀에 해당하는 양이냐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답은 네예요. 그러니까 해봐요. 해보면 그 뭐지?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이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면 양자 광학에서 얘네들에 대한 룰은 퀀타이션 이 룰 자체가 임피리컬한 거기 때문에 경험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프린시플을 갖고 일종의 프린시플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검증이 완전히 됐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캐노니컬은 이제 뭐라 그러지? 정통 아니면 뭐 정당한 아니면 표준인? 표준이라는 말이 좋겠네요. 표준. 캐노니컬 그러니까 모멘텀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중에 가장 스탠다드 표준이 될 만한 그런 모멘텀을 정의하는 방식이 있겠죠. 어떤 변수로 잘 정의된 함수 그런 이제 좌표계를 설정할 때 그럴 때 X좌표계하고 Y좌표계로 오르토고널하게 좌표계를 설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넌오르토고널하게 좌표계를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넌오르토고널하게 좌표계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직교 좌표계를 쓰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다. 그렇게 할 때 이런 경우를 캐노니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적어도 이제 그 물리에서 사용하는 이제 캐노니컬이라는 말은 스탠다드라는 뜻으로 스탠다드라는 고전역학 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건 캐노니컬 앙상블? 그거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통계에서 얘기하는 캐노니컬과 지금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로 이제 사용한 거고, 그래서 캐노니컬 베리어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캐노니컬 앙상블에서는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마이크로 캐노니컬, 캐노니컬, 그랜드 캐노니컬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쓰잖아요. 자, 이거는 통계니까 끊어주세요. 그 마이크로 캐노니컬은 환경과 그 어떤 종류의 출입이 없는 거, 완전히 아이솔렛된 그런 시스템을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불러요. 캐노니컬 앙상블은 에너지 출입을 있는 거를 이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부르고, 그랜드 캐노니컬은 에너지 출입뿐만 아니라 파티클에 대한 출입,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출입조차도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 시스템들이 여러 개일 거 아니야. 그걸 앙상블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 자체가 환경하고 서로 주고받을 때, 그럴 때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그런 뜻에서 캐노니컬이 글쎄 무슨 뜻일까? 의미는 전혀 달라요. 용어는 같은 용어를 썼는데 단어는 하여튼 그거는 뭐 난 또 그 역학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 질문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 난 정말 답답한 게 꼭 다 요 밑에 있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못 하고 여기 쓰여 있는 거대로 막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만든 슬라이드지만 그 너무 나를 제약하는 것 같아. 불평이었고요. 내가 뭘 얘기했어요? 여기서 오퍼레이터로 베리어블들 혹은 이제 옵저버블들을 이제 옵저버블 오퍼레이터로 그 변환을 하고, 그다음에 그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는 커뮤레이션, 그러니까 커뮤레이션이 아니라 포아슨 브라켓 릴레이션을 커뮤테이터의 릴레이션으로 이제 포아슨 브라켓을 커뮤테이터로 바꾸고 나누기 아이하바 해주는, 그것이 이제 포아슨 브라켓 릴레이션과 유사한 릴레이션을 갖게 이렇게 양자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오퍼레이터를 얘네들 x하고 p는 이제 허미션 오퍼레이터겠죠. 얘네들의 값의 의미가 리얼을 가지고 리얼 값이잖아요. x도 리얼 값, p도 리얼 값. 물론 x가 벡터 포텐셜의 리얼 파트와 p가 이미지너리 파트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얘네들은 리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x 햇과 p 햇들도 다 이제 허미션 오퍼레이터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익스펙테이션들을 전부 다 리얼 넘버로 익스펙테이션을 어사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은 허미션이에요. 이제 이 x하고 p를 가지고 하모니 오실레이터에서 했던 것처럼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로우링, 그러니까 내리는 연산자, 레이징, 올리는 연산자와 유사하게 각각 a하고 a 대거라는 연산자를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다 했었죠, 우리가. 그리고 걔네들의 커뮤레이션은 x하고 p하고 약간 다르지만 값은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오르토고널 독립성에 대한 것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독립성과 이제 a하고 a 대거가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을 때 1이라는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a하고 a 대거를 이전에는 내리는 연산자, 올리는 연산자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에너지를 한 퀀텀 올리고 한 퀀텀 내리고 한다는 의미에서 내리고 올리고로 불렀는데, 이제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 소멸 연산자, 생성 연산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한 퀀텀, 이 에너지 한 퀀텀을 파티클 하나를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한 퀀텀 증가한다. 이거는 한 파티클이 생성된다, 추가된다라는 뜻이고, 이제 소멸, 에너지가 한 퀀텀 떨어진다가 뭐냐면 파티클 하나를 빼온다, 소멸시킨다라는 의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쓸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이제 광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좀 전에 얘기한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로 바꿔서 얘네들을 바꿨으면 이렇게 얘네들 A 대거 A가 넘버 오퍼레이터가 될 거고 플러스 2분의 1 이거는 uncertain cumulation에서부터 나온 항이고 추가된 항이 고전적으로 없는 추가된 항이고 I 하바 오메가는 이제 에너지 단위가 될 거예요. 이 에너지 단위라는 것은 한 퀀텀의, 그러니까 한 파티클의 에너지가 되겠죠. 이제 자, 걔네들을 이제 이렇게 양자화됐을 때 벡터 포텐셜, 전기장, 자기장들도 모두 다 연산자들이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펀더멘탈 베리어블들을 전부 다 오퍼레이터로 바꿨으니까 이제 이 펀더멘탈 베리어블들의 함수인 옵저버블들도, 그러니까 에너지 예를 들면 x하고 p 미케닉스에서 위치와 운동량을 연산자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x하고 p로 다른 옵저버블들이 다이나믹 베리어블들이 전부 다 정의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p 제곱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터로 바꿨으니까 양자화에서는 오퍼레이터 바꾼 형태로 이 키네틱 에너지를 다시 표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또 포텐셜 에너지로 다시 표현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른 임의의 이제 옵저버블들을 전부 다 좀 전에 얘기했던 펀더멘탈 옵저버블, 그러니까 위치, 운동량, 그거를 다시 표현하는 게 이제 필요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x하고 p가 이제 펀더멘탈 베리어블들인데, 옵저버블들인데, 걔네들이 옵저버블은 아니지만 a라고 부르는 이제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로 바꿔서 표현했죠. a하고 a 대거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근본이 되는 베리어블들이 원래는 x하고 p였는데 그거를 a하고 a 대거로 바꾼 거예요. 자, 뭐 아까 캐노니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런 것처럼 얘를 양자 역학적인 경우에 이렇게 되고 커뮬레이션 이렇게 되고 얘 x하고 p를 a하고 a 대거로 변환한 거죠. 혹은 a하고 a 대거로 xp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독립성은, 그러니까 얘네들의 디그리 프리덤은 xp로 있던 게 a 대거로 바뀐 것뿐이지 동일하겠죠. 커뮬레이션에 대한 것도 이제 xp에 대한 커뮬레이션과 a 대거에 대한 커뮬레이션, 그러니까 요 셋과 요 셋은 동등한 거예요. 요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그렇겠죠? 동등한 건데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겠죠. 이 셋을 선택하거나 이 셋을 선택하거나. 고전적인 경우에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사실 고전적인 경우가 먼저죠. 고전적인 경우에 먼저 하고 양자적인 걸 나중에 따진 건데, 어쨌거나 고전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XP하고 XP의 포아슨 브라켓 릴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고전적인 A하고 A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변화는 이런 변환으로. 그러면 A하고 A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포아슨 브라켓 릴레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A하고 A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포아슨 브라켓은 끝이 i로 끝나요. 여기서 델타 말고 요거 말고 i가 더 곱해져요. 퓨어 이미지너리 파트 i가 더 곱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원래는 이 베리어블들이 x하고 p가 포아슨 브라켓 릴레이션에서 독립성 컨주게이트이면 1인 관계를 만족했었는데, A 대거로 바꾸면, A 컴플렉스로 바꾸면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컨주게이트일 때 1이 아니라 I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XP에서부터 A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변화는 캐노니컬하지 않아요. 스탠다드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X하고 P 대신 뭐 A하고 B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이 X하고 P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A, B가 이 파슨브라키 릴레이션에서 똑같이 요 구조를 가져. 그러면 그거를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전 역학에서는. 고전 역학만 아니라 상대론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고전 이론에서는 이제 이런 캐노니컬 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거고, 이제 하여튼 이제 non 스탠다드한 non canonical transformation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이렇게 변환된 것도 non canonical한 거겠죠. 똑같이 여기에 나누기 I 하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non canonical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루기가 쉬워지는 면이 있어서 양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그 벡터 포텐셜들을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 베리어블들이 XP에서 이제 A로 바뀌었고, 벡터 포텐셜의 이제 그 K 란다 성분 벡터를 보면 걔가 폴라라이즈 평강이 있고, 그거 빼고 요 벡터 A 소멸 연산자로 이런 관계, 소멸 연산자에 비례해요. 이 앞에 있는 거는 상수고, K 란다가 정해졌으면 얘는 상수겠죠. 자, 전기장에 대한 성분 벡터에서부터 이제 다 구해진 이제 그 벡터 포텐셜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대로 그냥 구하면 그러면 전기장의 성분 벡터도 A에 비례하는 양이고, B 자기장의 성분 벡터도 A에 비례하는 양이에요. 비례하는 연산자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얘네들은 이제 그 각 성분 프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프리어 시리즈 프리어 익스펜전 했을 때 그때에 대한 성분 벡터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원래 벡터 포텐셜에 대한 것은 성분 벡터에다가 프리어 플레인,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펑션하고 허미션 컨주게이트가 더 추가로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벡터 포텐셜 다른 거는 다 그대로 여기 들어갈 요거 대신 얘를 이제 넣을 건데, 여기 넣으면 여기 항은 평강 상수 빼고 오퍼레이터로는 애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허미션 컨주게이트니까 그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어조인트를 해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포텐셜은 애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와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의 합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상수와 평광,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펑션, 이 프로퍼게이팅을 나타내는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표현되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애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 소멸 연산자와 생성 연산자들의 합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평광과 관련된 얘기인데, 원래는 이제 벡터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쓰여졌어요. 우리가 프리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프리어 익스펜전을 했으니까 웨이브 벡터에 대한 것으로 이제 쭉 전개를 할 수 있겠죠. 쭉 전개를 했는데, 얘가 벡터 포텐셜 A라는 것이 사실은 두 개의 평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독립 성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쓰면 이제 AK라는 애가 이제 두 개의 독립이라서 어떤 축과 다른 평광축과 다른 평광축인 두 개의 독립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쓴 거를 다시 썸메이션 형태로 다시 바꿨을 수 있겠죠. 덧셈이잖아요, 이거 두 개가. 덧셈이니까 걔네들을 이제 썸메이션 기호로
다시 바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처럼 쓴 거예요. 얘 대신 요렇게 바꾸고 란다에 대한 썸으로. 요거하고 요거하고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자, 됐고. 그래서 이제 전기장에 대한 연산자도 이제 뭐 이 성분 벡터 요건 이제 사실 필요 없는 건데 이미 다 썼으니까 내가 카피해 오면서 그냥 쭉 따라온 건데 어쨌거나 전기장 연산자를 벡터 포텐셜에 대한 시간 미분으로 써도 좋고 그래도 되고 어쨌거나 여기서 이미의 성분 이미 벌써 일렉 필드 이제 전기장에 대한 성분 벡터를 벡터 포텐셜의 성분 벡터로 이미 표현해 썼으니까 그냥 그 결과를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집어넣고 허미션 컨주게이트, 익스펜전 원래 자기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벡터 포텐셜도 중요한데 전기장, 자기장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다른 것들은 다 스칼라들이고 연산자인 것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소멸 연산자와 생성 연산자의 적당한 곱과 합으로 모두 다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러니까 A만 알면 된다는 얘기네. 그죠? 양자 이론에서는 A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를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거는 X하고 P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X하고 P가 무슨 뜻이냐? 벡터 포텐셜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 혹은 벡터 포텐셜이 리얼 베리어블이면 얘가 페이저의 X축 성분과 페이저의 P는 페이저의 Y축 성분을 뜻한다라는 거죠. 혹은 크기의 코사인 세타가 X고 크기, 벡터 포텐셜 크기의 사인 세타가 P가 되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요거 다 같은 얘기예요. 네. 다 같은 말을 이제 다른 식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뭐 티오리가 달라져. 물리적인 결과가 달라져. 넌센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든 선택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려고 그래서 이제 자꾸 반복해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혹은 벡터 포텐셜을 어떻게 측정하지라는 고민이 생긴다면 당연히 생기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전기장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장에서도 어차피 전기장 성분 벡터가 A에 비례하는 양,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A에 비례하는 양이니까 전기장 혹은 자기장을 측정하면 돼요. 그리고 전기장의 벡터 포텐셜 리얼 파트가 전기장의 이미지너리 파트에 해당하니까 이미지너리 파트와 리얼 파트, 전기장의 이미지너리 파트와 리얼 파트를 각각 측정하면 그러면 전기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론 체계에 대한 얘기고 이제 전자기파 그것도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박스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상상할 수 있는 혹은 생각할 수 있는 상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가장 일반적인 이제 기술을 이제 한 거고 한 가지 질문 내가 박스 근데 그 박스 내가 얘기하는 동안에는 그러면 우주를 기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랬잖아요. 라고 그 박스를 일단은 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 박스가 사실은 양자 이론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막 우기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 박스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 박스가 반드시 고려돼야 돼.
왜 그럴까요? 그래야 될 이유가 뭘까? 수학적인 이유 말고. 맞아요. 노멀레이션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버추얼 박스를 항상 설정해야 되거든요. 응? 버추얼 박스, 그러니까 유한하게 만들려고 버추얼 박스를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한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바운드 컨디션을 적용시키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있고 우주가 바운더리가 유한하니까 바운더리가 있다고 해봐요. 바운더리가 그 밖은 뭐지? 그러면 이제 또 골치 아픈데. 하여튼 우리 우주에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바운더리가 퍼펙트 컨덕터여야 될까? 그러니까 퍼펙트 컨덕터와 같은 바운드 컨디션이어야 될까? 알게 뭐야. 가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가정하거든요. 자, 무시 일단은. 여하튼 이 버추얼 박스를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멀레이션, 바운드 컨디션을 적용해야지 티피컬하게 솔루션들을 가지고 이제 이론 전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로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종류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럴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했던 얘기는 다시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문제를 제대로 얘기한 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케이. 바운드 컨디션이 이제 여러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바운드 컨디션. 근데 그게 특별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바운드 컨디션들이 항상 얘기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전자가 이 물질 안에 있는 전자를 생각해봐요. 이 물질 안에 있는 전자는 바운드 주변으로 이렇게 바운더리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옆에 공기와 이 안에 솔리드 고체, 그러니까 기체와 고체에 대한 바운더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바운드 컨디션이 있어서 이제 전자는 그런 바운드 컨디션이 있구나 이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라 이론으로 할 때는 요 쉐입에 대한 바운드 컨디션을 제대로 온전하게 다 기술하지 못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풀지를 못해요. 누메리컬하게 풀던가 아니면 적당한 가정을 할 거예요. 적당한 가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고체 같은 경우에는 periodic bound 컨디션을 가정해요. 다시 무슨 말이냐? periodic bound 컨디션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이런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 옆에도 있고 계속 있다고 가정을 한다 이거예요. 아니잖아. 실제로는 아닌데 얘네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요 모양으로 된 애들이 주기적으로 똑같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렇게 periodic bound condition이라는 걸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끝났다고 이제 설정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고체 시스템은 periodic bound condition을 주로 써요. 우리도 바운드 컨디션을 썼잖아요. 끝나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쓴 거예요. 박스로 끝이다. 그 바깥은 안 된다. 안에만 있다. 이렇게 그런 바운드 컨디션을 썼어요. 이게 진짜 바운더리냐, 실제의 바운더리냐, 아니면 상상의 바운더리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상상의 바운더리죠. 일단은 난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대충
공유가 된 건가요? 뭐가 문제다 이런 거는? 됐어요. 그럼 나는 답을 못 할 거니까 답은 안 할 거고, 이제 양자인 경우에는 이게 말이 돼요. 고전적인 경우, 이제 다른 경우는 모르겠지만 양자인 경우에는 말이 되는데, 왜 말이 되냐면 양자는 항상 프리퍼레이션과 메저먼트를 해야 돼요. 오케이? 다른 고전적인 경우 뭐 측정 안 하냐? 측정하죠. 고전적인 경우에도. 근데 고전적인 경우에는 측정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닌데, 큰 문제인데, 반대로 큰 문제인데, 양자에서는 항상 프리퍼레이션과 메저먼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리퍼레이션 디바이스가 있고 메저먼트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항상 바운드 돼 있어요. 끝이 있다 이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그런 이제 시작과 끝점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항상 존재해요. 그러면 그쪽 축은 그렇다고 칩시다. 다른 축은 이제 또 다른 얘기지. 오케이.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 적어도 양자인 경우에는 프리퍼레이션과 메저먼트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축에 대해서는 혹은 한 축 이상에 대해서는 바운드 컨디션을 이제 상정하는 것이 항상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론 전개했을 때 그러한 경우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 바운드 컨디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런 이제 그 전자기파 혹은 우리가 이제 복사장이라고 부르는데 레디에이션에 대한 걔네들을 이제 그 양자 이론 체계로 전개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바운드리 컨디션은 박스 형태의 바운드리 컨디션을 상정을 했었고, 그렇게 박스 형태의 바운드리 컨디션을 상정하는 경우에 물론 이제 호모지니어스하고 뭐 몇 가지 가정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플레인 웨이브로 이제 그 익스펜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플레인 웨이브 익스펜전을 했을 때 그럴 때에 대한 벡터 포텐셜, 전기장, 자기장, 해밀토니안 그런 이제 에너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우리는 아주 특별한 거, 소위 단일 모드에서의 전자기파만 일단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복잡한 게 싫으니까 일단 단순한 것부터 풀어보자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독립적인 그 오실레이터들의 집합, 단순 집합, 커플링이 없는 단순 집합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인 그 진동자, 독립 진동자? 괜찮은 거죠? 독립 진동자를 모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드라고 부르는 애는 웨이브 벡터하고 평광으로 인덱싱을 할 수 있겠죠. 지칭할 수 있겠죠. 유니크하게 지칭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독립적인 진동자를 이제 모드라고 부르고, 이제 요거 K하고 란다의 이제 순서상 튜플 가지고 인덱싱이 가능하고, 그래서 단일은 특별한 K 값과 특별한 란다 값을 갖고 있는 애를 단일 모드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 특별한 K 값과 란다 값을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앵귤러 각진동수, 자, 하여튼 각진동수, 난 각진동수라고 할게. 각속도는 아니죠. 아니, 각속도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좀 곤란한 말이긴 하잖아. 역각 미케니컬하지 않은 거라서 속도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래요. 주파수는 뭐 상관없는 말인데, 진동수나 주파수나 여기서는 각진동수라고 할게요. 내가 쓰기 편한 말로 쓸게요. 각진동수는 그 웨이브 벡터의 뭐 또 어떤 거나 웨이브 벡터라고 부르고 어떤 건 진동수라고 부르고, 한글로 하려고 했으면 한글로 하고 영어로 하려고 했으면 영어로 하고, 영어하고
한글하고 영어하고 막 뒤섞어가지고 이 뭐 하는. 자, 내가 변명을 하자면 가급적이면 한글로 하려고 했어요. 한글로 하려고 했고, 한글로 하면 의미가 불분명해지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영어로 바꿔서 썼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영어인 이유는 독립적인 진동자 혹은 독립진동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K벡타와 란다가 있어서 그랬어요. 얘를 수학을 쓰려고 하니까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택에서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는 텍스트가 되고 여기는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 순서가 막 올라갔다 막 위치가 막 제멋대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택에서 다 써가지고 이미지화해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 바람에 내가 이 택은 한글이 안 되는 택이에요. 뭐 이렇게 말이 사는 게 힘들어요, 그죠? 나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자 어찌되었든 간에 각진동수가 이제 웨이브 벡터에 대한 함수예요. 웨이브 벡터가 다르면 각진동수가 다르죠. 다른 이유는 광속도는 일정한데 일정하기 때문에 각진동수가 커지면 그러니까 각 파수가 커지면 진동수 프리퀀시도 같이 커져야 되겠죠. 예, 그런 종류의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현재 웨이브 벡터를 고정시켰고 정했고 평강도 정했으니까 얘는 정해진 값으로 그거를 그냥 오메가라고 그냥 부를게요. 그리고 웨이브 벡터의 크기를 각파수 K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C는 광속이고 그러면 단일 모드인 경우에 오메가는 CK 이런 관계를 만족해요. C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프리스페이스 혹은 베큐움에서 의 이론을 고려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근사적으로는 공기 중에서도 근사적으로는 이제 이런 광속도가 일정하니까 C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해밀토니안은 이제 요 K 란다에 대한 썸을 이제 다 지우고 특별한 K와 란다에 대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하고 A 대거 소멸하고 뭐지? 생성 연산자로 바꿔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벡터 포텐셜과 전기장, 자기장을 쭉 썼어요. 익스플리트하게 썼고 보면 벡터 포텐셜에 대해서 요항이 있고 평광이 있고 그 다음에 A 요 평광은 특정 평광이니까 평광 벡터가 있고 소멸 연산자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펑션 더하기 그거의 허미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벡터 포텐셜 전기장인 경우에는 I 오메가가 여기 곱해지는 거겠죠. I 오메가가 곱해져서 I는 그대로 남았고 오메가를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오메가 제곱이 된 거고 오메가 제곱이 밑에 오메가가 사라지고 오메가 하나 남아서 하바 오메가 이렇게 쓴 거고 그 위에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장인 경우에 IK 벡터인데 이제 그 프로퍼게이션 진행하는 진행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로 쓴 거고 크기 K는 이 안에다 넣었어요. C분의 1이 남고 여기서 C분의 1이 남고 그러니까 K가 C분의 오메가잖아요. 그러니까 C분의 오메가에서 오메가를 안을 집어넣으니 오메가 제곱이고 그거는 전기장하고 비슷한 꼴이어서 똑같이 이렇게 되고 결국 전기장과 자기장과의 차는 C분의 1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방향도 다르죠. 그렇게 해서 전기장, 자기장, 연산자를 이렇게 썼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그냥 쭉 쓰면 그러면 이제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내가 할센버그 픽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은 채로 할센버그 픽처를 쓰고 있어요. 옵저버블 오퍼레이터들이 시간에 대한 것을 다 캐리하고 있잖아요. 상태에 대한 것은 시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소스에서의 상태만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쓸 거예요. 특히 장론을 하는 경우에는 슈레딩거 픽처보다 하이젠 픽처를 더 선호하는데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옵저버 오퍼레이터들을 옵저버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다이나믹 이퀘이션을 푸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를 해요. 하이젠 픽처를 주로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기서 이 양자화를 하고 한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화된 물리량,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물리량이 뭐냐, 이거를 좀 알아야겠거든요. 뭐가 불연속이냐? 고전적인 경우에 연속이었는데 양자역학이 이제 크게 그러잖아요. 양자역학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제 고전과 비교해서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측정하면 불연속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불연속이다. 그래서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양자 시스템에 오면 불연속적인 그런 값들을 갖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위치 측정 같은 경우에는 양자 세계로 오더라도 위치 측정은 연속일 수 있죠. 연속이잖아요. 운동량은 어때요? 운동량은 그 컨파인된 공간에서의 운동량은 연속일 줄 알았는데 양자 세계에서는 불연속이죠. 그래서 운동량은 불연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컨파인된 게 무지무지 길면, 그러니까 공간, 우리가 가두고 있는 공간이 굉장히 긴 공간이면 불연속인 걸 구분하지 못하죠. 연속처럼 보일 거거든요. 운동량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불연속이요. 그죠? 에너지는 고전적으로는 연속처럼 보이는데 양자인 경우에는 불연속이에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양자 이론으로 왔을 때의 기본적인,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에 다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보통의 경우에 연속이라고 생각했던 물리량들이 양자에서는 불연속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불연속성, 그런 의미에서 퀀타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양자라는 게 불연속, 띄엄띄엄 있는 뭐 그런 뜻이에요. 듬성듬성 있는, 띄엄띄엄 있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랜덤리스예요.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무작위적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긴 하지만, 랜덤리스가 있긴 하지만 확률 자체는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양자 세계에서도. 근데 고전 세계에서도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은 있어요. 그죠? 있잖아요. 동전 던지기는 하나지 연속적으로 앞면이었다가 점점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뒷면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불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무작위적인 랜덤리스를 얘기했잖아요. 동전도 코인 토싱을 하면 랜덤 하잖아요. 무작위적으로 앞면이 됐다가 무작위적으로 뒷면이 됐다가. 물론 그렇지만 걔네들이 이제 바이어스돼 있지 않거나 그러면 특별한 확률 분포를 갖고 있긴 하죠. 근데 물론 이 양자에서의 무작위성과 요 고전 세계에서의 무작위성은 의미가 약간 다르죠. 양자 세계에서는 무작위성이 내추럴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피할 수가 없어. 고전 세계에서의 이제 랜덤리스는 무작위성은 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무작위적인 게 없는데, 이제 프랙티컬하게 현실적으로 이제 무작위성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상기체 뭐 이런 거 했을 때 고전 이론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얘네들의 원자 혹은 분자를 하나하나 다 추적을 있다면, 다 측정해낼 수 있다면 얘네들을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각각의 얘네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그 분자들의 위치를 다 어떻게 측정해요? 위치하고 속도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거나 할 필요가 하지 않아서 얘네들이 랜덤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전 세계. 그렇지만 원리적으로는 이제 디터미니스틱한데 뭐 프랙티컬하게 이제 프로바빌리스틱 혹은 랜덤하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고전 세계에서도 이 두 가지 특징은 다 있는 거잖아요. 불연속성, 그다음에 랜덤리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양자 이론과 고전 이론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간섭이에요. 양자 간섭. 오케이? 간섭 혹은 얽힘은 간섭의 일종이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간섭을 이제 그 얽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어찌 됐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내가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왜 센 거지? 고전과 양자, 양자에서 연속이라고 보여졌던 것들이 불연속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물리량이 여기서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불연속이 됐느냐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럼 결국은 연산자와 관련된 A라는 연산자가 어디 있었느냐, 혹은 A 대거가 어디 있었느냐, 혹은 X 연산자, P 연산자가 어디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얘네들이 결국은 디스크리트한 네이처를 얘네들이 갖는 거니까, 불연속인 성향을 얘네들이 갖는 거니까, 얘는 뭐냐면 결국은 A고 A 대거 혹은 X하고 P가 벡터 포텐셜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 그러니까 벡터 포텐셜의 값들이 불연속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혹은 전기장의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그러니까 전기장이 불연속이란 얘기예요. 혹은 자기장이 불연속이란 얘기예요.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값들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포지션에 대한 한 것처럼 걔네들이 연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연속일 수 있기 때문에 벡터 포텐셜 전기장, 자기장은 연속인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에너지는 이제 A 대거 A로 돼 있어서 얘네들은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불연속이에요. 에너지가 불연속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가 불연속이라는 얘기고, 그건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뭐가 밝기와 관련이 있겠죠? 전자기파의 밝기. 네. X랑 P로 이제 A 포인트를 정했으니까 X랑 P도 A가 A 포인트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쟤도 양자하고 네, 양장하는 돼 있죠. 네. 아니요, 연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A는 이제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A라는 거를 A는 이제 연산자지 옵저버블은 아니잖아요. 옵저버블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그 A를 굳이 옵저버블로 볼 수도 있어요. 허미션이 아니잖아요. 네, 말 잘못했네. 허미션이 아니죠. 허미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옵저버블로 볼 수 있어요. 익스펙테이션만 어사인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어사인 됐는지. 걔네들이 컴플렉스 넘버로 어사인이 됐거든요. 그 컴플렉스 넘버는 다 연속적인 값으로 어사인 되게 할 수 있어요. 어사인 돼요. 네. 그러니까 XP와 A 대거에 대한 것은 단순한 트랜스포메이션 관계에 있기 때문에 XP에 대한 네이처하고 A 대거의 네이처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거든요.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런 의미에서도 X와 P가 연속적인 값으로 측정될 것이냐, 불연속적인 값으로 측정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얘네들은 연속적인 값으로 측정이 돼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비유로만 자꾸 비유로만 자꾸 얘기를 하면 곤란하긴 한데, 네, 그런 의미에서 A 대거도 연속이에요. 굳이 이제 A 대거를 옵저버로 보겠다고 하면 그렇게 볼 때 A하고 A 대거도 값을 가져요. 측정했을 때. 그렇지만 얘네들을 A 대거 A 형태로 썼을 때 지금 쓰듯이 그런 경우에 얘는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이거예요. A 대거 A, 그러니까 카운트를 하려고 하면 카운트 할 때는 인티저, 정수, 자연수, 0을 포함한 자연수 형태로만 측정이 돼요.
연속인데 왜 불연속 값이 돼요? 그게 양자역학의 묘미잖아요. 연속인 양과 연속인 양의 제곱의 합인데 얘는 불연속이잖아요. 네, 내가 말을 이렇게 썼는데 내가 지금 이걸 번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잘못 썼어요. 미안해요. 지우고 여기 양자화된 불연속적인 물리량은 빛의 밝기, 에너지이다. 오케이? 여기 중간에 있는 전기장, 자기장의 크기 및 위상이다라고 한 거는 지우자 이거예요. 오케이? 내가 요거 수정할게요. 자, 그래서 내가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요거예요. 빛의 밝기, 에너지가 불연속이고 결국 이제 그 걔네들의 불연속인데 그거의 단위를 광자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네? 다른 질문?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요 말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건 지우고 다시 강조하겠지만 나중에 다시 강조하겠지만 그건 뭐냐면 결국은 퀀텀 베리어블은 그러니까 양자 물리량, 양자 역학과 관련된 물리량은 필드의 값이라는 거예요. 벡터 필드의 값, 전기장의 값, 리얼 값이든 이미지너리 값이든 그 값, 자기장의 값들이 측정하는 양이고 위치와 진짜 위치, 진짜 시간은 관측량이 아닌 거예요. 퀀텀 베리어블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시공간을 이제 그 관찰자가 규정한 공간이고 그러한 이제 그 파라미터들이고 걔네들이 우리의 시스템, 그러니까 전자기파, 빛의 특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헷갈려 해서 내가 이걸 자꾸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넘어가도 되고 모르면 이걸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헷갈릴 거야. 이제. 평생 헷갈려요. 이게 왜 평생 헷갈리냐면 양자를 안 해보던 분들하고 같이 양자에 대한 걸 같이 시작하려고 양자역학, 양자 정보학 뭐 이런 거, 양자 컴퓨터 이런 걸 같이 해보려고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포톤이 뭐냐부터 다시 이제 포톤이 뭐냐까지 가. 얘기하다 보면 포톤이 뭐다. 그래도 그게 뭔 소리인지 전혀 안 돼요.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하튼 내가 이걸 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험 때문에 그래요. 자, 또 질문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질문. 저기 이 에너지에 대한 얘기요? 에너지에 대한 것은 일종의 바운드 돼 있다고 봐야지 되죠. 왜 바운드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에너지를 보면 X가 무지무지 증가해봐요. 무한대가 되는 거고 속도가 증가해봐요. 운동량이 증가해도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무한대라는 건 물리적인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무한대 에너지를 줘야지만 그렇게 시스템이 무한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에너지를 무한대로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유한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X의 값도 유한한 값 안에서만 존재하고 P의 값도 유한한 그 값 안에 유한한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운드를 주는 바운딩 시키는 거죠, 결국. 이펙티브하게. 네. 불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퀀타이션과 그 퀀타이즈와 불연속을 나눠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 아까 이유 때문에 세 가지 이유. 응. 뭐라고요? 디스크리트, 디스컨티뉴스 하고 퀀타이션하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다시 돌아가? 다시 잤지. 봐, 이래놓고 이제 그 배우는 거지. 아,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아까 불연속성, 그러니까 고전과 양자를 구분할 때 양자 이론이 갖고 있는 특징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가 연속이라고 생각했던 값들이 불연속 값을 갖는 경우가 흔히 있다. 불연속성. 두 번째는 무작위성. 그래서 고전인 경우에 디터미스틱 이제 결정론인데 그 양자에서는 무작위적이다. 랜덤리스가 있다. 세 번째는 퀀텀 인터피어런스. 양자 간섭.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앞에 두 가지는 고전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요. 양자 역학이 고전 역학과 대비된다고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중에 불연속성, 고전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불연속인 경우가 있죠. 값들이 불연속인 경우, 동전 얘기한 거. 그리고 무작위성, 무작위성도 마찬가지예요. 동전 던지기, 이건 무작위성 보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특징만 가지고 그 양자 물리학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혹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간섭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양자 간섭이 확인이 돼야지 이게 양자 현상이다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퀀타이션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퀀타이션은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를 불연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퀀타이션 했다 그러면 양자 간섭도 포함된 그런 현상을 다 보겠다. 그거에 대한 이론을 다 전개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불연속 그 중에 일부만 얘기하는 거니까 양자 간섭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연속 가지고 양자 간섭도 포함한다? 이건 아니죠. 값이 불연속이라는 거지. 얘네들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 값이 불연속이라는 거지. 이게 양자 간섭은 퀀텀 스테이트를 봐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중첩 효과에 대한 거 측정도 얘기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불연속이라는 것과 퀀타이션은 다른 의미?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다른 거지. 그런 의미로 더 넓은 의미로 이제 퀀타이션 더 넓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고 불연속은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쓰고 있는 거고. 아 질문이 옆으로 샌 거죠 지금 질문했다가. 네, 그러세요. 아니 근데 그 불연속 물리량 값이 불연속이 되는 컨디션 연결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맞아요. 그거는 난 동의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모니 오실레이터인 경우에는 바운드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에너지의 불연속성이 생겼느냐 이게 질문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포텐셜 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바운드가 돼 있잖아. 바운드가 돼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에너지를 보니까 디스크리트하잖아. 만약에 포텐셜 웰에서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봐요. 웰을. 그러니까 벽을 무한대로 보내봐. 에너지가 불연속인가? 아니에요. 연속이에요. 에너지가 왜 불연속? 에너지 자체가 L분의 1 뭐 이렇게 L분의 N제곱인가 이런 꼴로 주어지잖아요. 아니 L분의 N의 제곱꼴로 주어지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L이 무한대로 가면 연속 N이 달라져도 바뀔 수 있죠. 무한대분의 정수니까. 그걸 연속이라고 하느냐? 연속은 아니지. 물론 불연속이긴 불연속이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얘네들이 이펙티브하게 바운드된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운드된 거랑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무한대로 운동량이 커지면 무한대까지 계속 증가해봐요. 그러면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운동량은 무한대가 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무한대
우리가 그만큼의 에너지를 무한대의 에너지를 줘야지 시스템이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무한대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는 상정하면 안 돼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 서플라이를 해줄 수 있느냐, 우린 무한대 에너지 서플라이 못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무한대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량은 유한한 값을 갖겠죠. 포지션, 위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포텐셜 웰 이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그 유한한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입자인 경우에 이게 없으면 포텐셜이 없어서 자유입자인 경우에는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바운드 안 돼 있죠. 위치에 대해서 바운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바운드가 안 돼 있으니까 얘는 에너지도 바운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바운드가 돼 있어야지 에너지가 디스크리트 불연속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얘기. 근데 여기서 보면 포텐셜이 있어요.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한대로 갈 수가 없다고. 얘네들 증가를 하잖아요. 무한히. 위치 에너지가. X가 굉장히 커져봐요. X가 점점 커지면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불가능하니까 유한한 영역에 머물겠죠. X도 위치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위치도 유한하고 운동량도 유한해요. 그러니까 이펙티브하게 얘네들이 바운드된 거죠. 속박된 거죠. 오케이? 네. 왜요? 알았다고요? 오케이. 자, 이거는 아는 얘기고, 광자, 소멸연산자, 생성연산자 이거에 대한 수식에 대한 것도 아는 거죠. 이건 아까 썼던 거, 그걸 다시 쓴 거고, 상태, 양자 단일 모드 복사장인 경우에, 그러니까 단일 모드 전자기파의 이제 양자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